월 7만원 싸다고 계약했는데 수백만원 더 내는 구조라면 괜찮으신가요? 견적을 보면은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월 납입만 보고 계약했다가 잘못된 컨설팅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견적대로 하시면 수백만원 더 지불하게 되시는 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디렉션의 허지훈 팀장입니다. 렌트나 리스 계약을 시작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월 납입료만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 납입료를 낮게 세팅하는 방식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죠. 현재 많은 차량의 중고가격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까지 하셔서 탈만한, 그렇게 가치 보장이 되는 차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얘기 드린 반납을 중점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차량들이 이 방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가격 방어가 안 되는 모델도 있지만은 잘 되는 모델도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차량으로 BMW의 SUV인 X5, 6, 7 모델들, 그리고 브랜드로 따지면 포르쉐겠죠. 이 차량들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수입차 리스를 상담 받아보시고 견적을 보면은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최대 잔존 가치의 월 리스료를 낮게 세팅하는 식의 안내만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으려면은 오랜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파악하고, 그래서 감가 방어가 잘 되는 모델이 뭔지 아닌 모델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가 구매할 차량의 가치 판단을 대략적으로 추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입차 리스 영업사원분들은 경력이 1년도 안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직업 자체가 정말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6개월 또는 1년 그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이로 인해서 사후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문제도 같이 따라오겠죠. 두 번째는요, 경력이 되더라도 고가 차량 진행하신 분들 정말 많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3년, 4년, 5년 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고가 차량 진행하신 분들 정말로 많이 없습니다. 이유가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는요, 많은 업체들이 국산차 장기 렌트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부분 컨설팅이라는 개념 없이 그저 월 납입료만 저렴해 보이게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고객님들께 맞는 견적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잔존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잔존가치는 보장가, 중장가, 그리고 일반장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잔존가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원리스료는 낮아지지만 금리는 높아집니다. 리스사에서 원리스료를 낮게 받는 만큼 높은 중고가격의 차를 리스사에서 떠안게 되니까 그 리스크만큼 이자를 더 받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잔존가치를 낮게 세팅하면 할수록 금리는 낮아지게 되겠죠. 중장가는 금리와 적절한 리스료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장가 같은 경우는 반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일반 장가는 인수 목적이 분명하거나 감가 방어가 잘 되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잔존 가치가 높으면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상황에 따라 차량 모델에 따라 손해볼 수 있으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 BMW X5 시리즈 리스를 알아보시던 30대 분께서 이렇게 문의 주신 적이 있습니다. 팀장님, A라는 업체는 다른 곳보다 월 납입료가 7만 원이나 저렴한데 여기가 제일 싼 거 맞죠? 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셔야 할 게 여기 60%라는 숫자인데요. 잔존가치 60%라는 거는요, 5년 뒤에 중고차 가격을 신차가의 60%로 친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러면 실제 가격보다 굉장히 높게 잡아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갚아야 할 원금을 뒤로 밀어두는 겁니다. 당장의 월납입료 7만원 싸 보이는 거 맞고요. 실제로 A사 견적은요, 월납입료가 낮아 보이고요. 실제로 초기 비용도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차를 타면서 5년 뒤에 반납하시는 생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사 견적도 이제 유심히 봐야겠죠. B사 견적 같은 경우는 월납입료 조금 더 많이 내는 거 맞는데요. 잔존가치 보시면은 A사 견적보다 현실적으로 잡혀 있죠. 54%. 그래서 금리가 더 낮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인수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은요,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가 월납입료가 얼마가 더 싸냐 안 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차를 내가 어떻게 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차의 중고가치 방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셔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실제로 금리까지 같이 보시면 A사는요 6.3%라는 금리가 나오고요. B사는 5.1%라는 금리, 즉 1.2%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가 5년 기준으로 보면은 총 이자만
하지만 수백만 원 차이가 이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을 기준으로 한다면 A사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X5라는 차량 특성상 이렇게 중고가치가 방어가 잘 되는데 무조건 월납임료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잔존가치까지 보시면서 이용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A사처럼 잔존가치 높게 잡은 상태에서 나중에 인수하려고 한다면은 그동안 밀어놨던 금액을 한 번에 목돈으로 부담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방금 사례의 핵심은 만기 시 반납이냐 인수냐에 따라 유리한 견적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기 시 어떻게 할지 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말씀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을 안내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 하는 이 결정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야 할 이자와 초기 비용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 반납이 목적일 때는 지금 당장 나가는 월비용을 낮추는 구조가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증금을 넣지 않거나 넣으신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넣으시거나 선납금으로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잔존가치는 최대한 높게 잡으세요. 그게 원리스료를 가장 또는 월렌트료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차피 반납할 차니까 지금 이 순간의 현금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가시는 방식을 취하셔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인수가 목적이라면 잔존가치를 높게 잡으면 총 비용은 결국 높아지니까 원리스료가 높더라도 금리가 낮은 일반 장가나 또는 중장가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증금을 활용해서 금리를 낮추고 잔존가치와 보증금의 비율을 적정하게 맞춰두시면요, 만기 때 추가금 거의 없이 깔끔하게 내 차로 인수하실 수 있는 편리함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초반에 반납 기준으로 설계해놓고 나중에 인수를 고민하시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잔존가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인수 시점에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알아보시는 초기에 상담을 통해서 인수를 할지 반납을 할지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정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중간에 차를 바꾸거나 계약을 만약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승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계는 장기 렌트, 리스, 계약 조건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추후에 승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더욱 많은 부분을 고려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잔존가치를 시장 상황보다 너무 높게 설정해버리면 나중에 승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오히려 시세에 맞게 돈을 더 얹어주고 차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잔존가치를 낮게 잡고 초기 비용을 너무 높게 잡는다면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승계가 안 되기도 하죠. 정리해드리면 반납이 목적이면 월납이 부담을 낮추는 구조로, 그리고 인수와 또는 승계가 목적이면 잔존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구조,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나는 이 차를 끝까지 탈 건가,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가를 냉정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이유, 이제 잘 아시겠죠? 오늘 굉장히 깊은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월납임료 저렴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맞고요, 이것이 렌트 그리고 리스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단순히 납입료만 보고 하시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볼 수가 또 있는 거고요, 또는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수백만 원의 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디렉션의 허지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